우리 원래 4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교재 어디 피시냐면 244쪽 피시면 되고요. 오늘 244쪽, 245쪽, 246쪽, 247쪽까지 못 나가요. 네.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지만 그래봐야 245쪽 까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재밌어요. 어디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잘 좀 이해하고. 요거 언제 여러분들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빛과 파동할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요? 네. 아쉽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봤으면.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봤니? 아니요. 쪽지시. 아. 시험이긴 하네. 시험이긴. 정답. 자, 파동. 내용 먼저 한글 읽어볼게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나왔네요. 뭐라고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거길 우린 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파원.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 파동의 요소 중에서 진동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이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꼭 좀 외워두세요. 자, 진동수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파원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까 파원이 변하지 않는 한은 진동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동수는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파동에 대한 요소로서 파동이 반사도 돼요, 파동이 굴절도 돼요, 파동이 회절도 돼요, 파동이 간섭도 돼요. 이런 것들 다 나올 텐데 진동수는 안 변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냥 못을 박아버려. 진동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진동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오케이, 알았어. 진동수 무조건 안 변해. 문제에서 진동수 변한데 뻥치지 마.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왔어? 아니, 이따 지구과학 시간 때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와서. 아, 공부하러 왔어? 공부하고 있어. 애들 그러고 답장 왔어? 답장 왔어? 여길 왔다고? 아, 생명하러 왔네 그러면. 끝나고 오겠네. 희연이하고 빨리 연락해갖고 오라 그래. 희연이 빨리 연락해서 오라 그래. 괜찮아. 살 빠졌네. 놀다 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자,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죠? 매질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자고? 매질. 자, 우리 이제 매질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게 있는데 나중에 파동의 속력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뭘 배울 거라고? 파동의 속력. 자,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할 건데 매질이 동일하면 속력도 동일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매질이 동일하면 속력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매질이 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속력도 변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용어 하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잡으면서 갈 테니까. 자, 파원,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질, 속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파동의 전파. 파동이 전파될 때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중학교 때는 엄청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계산하는 거나 좀 응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내용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오기는 한다. 기억해 두시죠. 누가 이동한다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만. 누구는 이동하지 않아? 매질은 제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진동만 할 뿐이지 직접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생님, 제자리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약간 파동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야구장 가봤어요? 그냥 야구장만? 가서 치킨 먹고. 치킨 먹고 응원도 하고. 민서는요? 야구장 알아요?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응원하잖아요. 그치? 가끔씩 파도 타기 같은 거 하죠. 그 개념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파도 타기 알죠?
알아요. 바닷가에서 타는 그 파도 타기 말고 응원할 때 파도 타기. 그럼 어떻게 해요? 우 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근데 멀리서 보면 뭔가 물결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사람 하나하나가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매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사람이 막 웨이브를 그리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 가요? 같이. 같이. 파도 타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웨이브 가면서 아니죠? 사람 뭐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응원의 파도 타기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파동에 전파될 때는 에너지는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 요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요? 아니요. 네, 축하드려요. 네, 한번 가볼게요. 다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칠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횡파. 횡파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횡파도 파동이고 종파도 파동인데 횡파에 또 얘가 있고 종파에도 얘가 있는데 아마 횡파의 예로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에스파. 아이돌 아니고요. 에스파. 그 다음에 종파의 예로 뭐 있느냐? 피파. 축구 아니에요. 됐죠? 피파 종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씨 안 들어왔을 것 같으면 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거시경. 자, 피파 종파 둘 다 지진파입니다. 지진파. 뭐라고요? 지진파에 속하고요. 또 횡파의 물결파는 정확하게 딱 횡파다라고 하긴 좀 뭐하는데 그냥 횡파 이렇게 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파에 또 예로 뭐가 있느냐? 음파. 음파 초월하면 뭐라 그래요? 음파를 초월했어. 초음파.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여기 종파에 속하고요. 횡파에 또 속하는 게 뭐가 있느냐? 전자기파라는 것도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말 뭐 있어요? 전자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전자파는 없어요. 전자파란 말은 없어요. 전자파 왠지 무서워 보이죠? 근데 전자기파 하면 조금 좀 덜해 보이죠? 다 전자기파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하는 거 다 전자기파예요. 알겠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피지고 안 데피지냐 이런 거 확인해 볼 때 이렇게 보면 거기 전자파라는 거 보지 마. 그 전자기파예요. 전자파 아니에요. 한 대만 때려도 돼요? 자, 전자기파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한다? 전자기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자기파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에너지가 강렬한 게 누구 있을까? 감마선. 저기 뭐야? 헐크 아이씨 있죠? 헐크 몰라요? 초록색. 요번에 새로 나오는 저거 보니까 뭐 빨간색으로도 헐크가 바뀌었던데. 예고편 보니까. 그 헐크도 감마선을 쪼여서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쓰면 그냥 죽어요. 걔는 이제 예외로 한 확률이 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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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정도. 그러니까 예준아 쏘이지 마. 알겠죠? 그것도 전자기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X선도 있죠. 여러분들 엑스레이 촬영해봤어요? 네. 뭐 하다가? 그냥 찍고 싶어서? 사진 찍히고 싶어서? 손가락? 성장판. 민서는요? 왜? 본문 연중 나서. 예준이요? 안 찍어봤어요? 아니요. 측만증. 고쳤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아니요. 처음을 못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전자기파인데 저기 어디지? 그 뭐야?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크로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좀 작은 거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광선이라고 알죠? 뭐예요? 보이는 빛.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가능하다, 보는 게
빛광 이렇게 하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에너지가 적은 게 적외선이에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리모컨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을 써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가시광선보다는 얘가 이제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서. 근데 요거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게 마이크로파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를 쏜다고 해갖고 문제될 거는 없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기장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게 계속 1초에 몇 번씩 이렇게 막 바뀌어요. 바뀌니까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거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걸 띠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이쪽이다라고 선생님 손가락 이쪽이라고 친다면 이쪽이 플러스 됐어? 그럼 이렇게. 근데 저쪽이 부러졌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러니까 얘가 죽으라고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찰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물을 넣었을 때 수분이 없는 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수분이 아예 없는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수분이 없으니까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른 오징어나 이런 게 뭐 그런 거는 금방 타버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수분이 아주 적게 있으니까 주변이 탈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수분이 많으면 탈 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음식이 데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보면 이렇게 막 새쌍슬처럼 막 되어 있죠. 그런 게 이제 전자기 차폐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옛날 엘리베이터 타면 전해가 안 터졌어. 금속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전자기파가 차단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전화하다가 끊어져요. 근데 이제 요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다 이제 저걸 달아놨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통과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옛날에 아이폰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로 해놓잖아. 그래서 이게 안테나가 제대로 안 되게 전자기 차폐 현상으로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안 됐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게 되면 까봐. 여기 라인들 보이죠? 요 라인들.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금속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기 차폐 현상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핸드폰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안테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수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방청객으로 예준 괜찮니? 깨진 거 이제 봤어요? 아니죠? 자. 어쨌든 이 친구도 무슨 파에 속한다? 횡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위험하다라고 친다면 리모컨 누를 때도 우리 계속 위험해야죠. 얘가 더 강한 애인데 에너지가. 그렇죠? 그렇죠? 얘보다 더 강한 애가 뭐예요? 적외선보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럼 우리 햇빛 볼 때마다 막 무서워하고 막 태양을 피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인데 무서워지겠죠. 가시광선보다 더 강한 게 뭘까? 자외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거지.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전자기파는 어차피 뒤에 부분은 이제 저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어쨌든 그 친구도 무슨 파에 속한다? 횡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종파에도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얘들인데 대표적인 얘들 이렇게 이제 3개, 2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죠? 자, 그러면 횡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입자, 여기도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얘한테 쭉쭉쭉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준다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 부분이 뭐가 될까요? 파원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 파원이 돼. 땅땅땅땅땅땅 두드렸는데 어떻게 두드렸냐면 위아래로 진동할 수 있게 두드렸어요. 어떻게 두드렸다고? 위아래로 진동할 수 있게 두드렸어.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게 있는 데다가 가운데다가 통 한 거지. 그럼 물 입자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요 입자하고 요 입자 사이에 지네끼리 인력이 작용을 한다고. 뭐가 작용한다고?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도 뭐 할까? 얘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도 뭐 할까? 같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얘가 또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요 옆에 있는 애도 뭐 할까? 같이 움직이겠지. 얘도 같이 움직이겠지. 얘도 같이. 니네 어깨 동무 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진이가 가운데서 갑자기 싹 일어나. 앉아있다가. 그럼 옆에 있는 애도 어떻게 될까? 같이 일어나겠지. 그쵸?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리고 서진이가 또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나 앉아야지 하고서 앉아. 그럼 옆에 있는 애 어떻게 될까? 같이 앉아지겠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순간을 딱 포착을 했을 때, 뭘 했을 때? 포착을 했을 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순간에 얘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딱 순간 여기 있다라고 치자고. 됐어요?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더 내려왔으니까 얘는 아직 덜 내려와서 여기쯤 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 순간을 원래 이렇게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진동하는 순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됐지? 얘는요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데 얘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그럼 얘는 여기 있을 거고 얘는 요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가 얘는 올라가는 상황이야 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맞지? 얘는 중간에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야 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맨 밑에까지 있는 상황이야 얘는 여기쯤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을 잠깐 순식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요게 횡파예요. 횡파. 오케이? 한 친구 요쪽 부근에서 뭐가 있었어? 파원이 있었죠? 파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뚱뚱뚱뚱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친다면 얘네 입자들은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요 입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리 할 거라 이거지. 요 입자도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기준선을 쫙 그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왔다리, 여기서 만약에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치자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이 입자들은 또 계속 끊임없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보다 다음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겠죠.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얘도 아래로 한 칸 내려오고 얘도 아래로 한 칸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도 한 칸 위로 올라가고 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겠네. 얘는 한 칸 더 올라가겠네. 얘는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 후에 약간의 진행 방향으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아예 더 밑으로 바닥으로 완전 내려가겠죠. 최고 아래 지점으로. 그럼 얘도 한 칸 더 내려오겠지. 얘도 한 칸 내려오고 얘도 한 칸 내려오고 얘는 한 칸 올라가고 얘 한 칸 더 올라가고 얘 한 칸 올라가고 얘도 한 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의 모형이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리 갈 거다 이거지. 요 입자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요 입자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요런 게 횡파예요. 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행 방향 쪽으로 무슨 방향 쪽으로? 진행 방향 쪽으로 앞으로 어떤 파동의 모형으로 바뀔 거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요걸 주로 많이 써요. 우리가 횡파에서 얘를 제일 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오케이. 그럼 종파는 어떻게 된 걸까? 종파. 자, 종파는요. 그러니까 횡파는 다시 얘기해서 진행 방향과
입자들, 매질 입자들의 진동 방향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 수직 관계에 있는 게 우리는 횡파다라고 표현을 해줬거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파의 S파나 물결파나 전자기파 같은 경우가 이런 횡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군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종파는요, 미리 얘기해 주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떨 때 나란할 때를 우리는 종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가 파원인데, 이쪽이 파원인데 얘를 진동을 어떻게 시켰냐면 앞뒤로 진동을 시키게 했어. 어떻게 진동하죠? 앞뒤로 진동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여기서 퉁 이렇게 퉁 거들였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니까 이 앞에도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영향 받겠지. 얘도 영향 받겠지. 얘도 영향 받겠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기준을 쭉 잡아줘 봤을 때 갔다가 오다가 요런 상황이다라고 칠게요. 요런 상황일 때 갔다가 왔을 때의 한순간을 딱 포착한 거다라고 치자고.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는 상황. 됐죠? 그럼 얘는 갔다가 들어왔겠지. 여기 있는 애가 얘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갔다가 들어왔어. 여기 있을 거야. 요렇게 바뀌는 거야. 됐죠? 얘는 갔다가 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멈춰져 있겠지. 그래서 요까지 온 거야. 얘는 요까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죠? 얘가 갔다가 오는 상황이니까 얘는 요만큼은 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갈 거야. 얘는 이렇게 갈 거야 해갖고 여기 와 있을 거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얘는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여기 다시 돌아온 상황. 이렇게. 됐죠? 얘는 갔다가 들 돌아왔어. 이렇게. 얘는 갔다가 이제 딱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여기. 이렇게. 되셨어? 얘는 갔다가 이제 가려고 해. 왼쪽으로 끝까지 가려고 해. 아직 덜 갔어. 이렇게. 준아. 얘는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상황.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되죠.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상황인 거야. 얘는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얘에게서도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종파에서도 마찬가지로 횡파에서도 특징들을 정리를 해줄 건데, 종파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종파를 다 뭘로 바꾸자? 횡파로 바꿔서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그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교과 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고, 종파가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우리는 밀집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밀합매질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렇게 멀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합매질이라고 해서 밀소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횡파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로 올라왔어요 라고 해서 뭐라 그래? 마루라고 표현을 해주고, 밑으로 골 들어갔어요 골짜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골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횡파는 마루와 골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종파는 밀과 소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딱 뭐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막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있어. 이렇게 용철처럼 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있어. 예전에 알아? 이거 갖고 놀아봤어?
이렇게 이거 알죠? 이거 이거 친구 잘 빌려줘 안 빌려줘? 이거 친구 잘 안 빌려줘. 왜? 빌려주면 100% 거의 엉켜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줘. 그거 엉키면 이상해져, 그렇지? 그 풀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거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샥 하면 샥샥샥 해. 안 해봤어요? 에? 그거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싹 뭔가 가는 게처럼. 하나 사올까? 위아래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가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예전에 옛날에 갖고 놀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엉키면 끊었죠. 끊으면 또 재미없어요. 좀 그래.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파 종파. 예준아 괜찮아? 이거 계속 촬영되는데 우리 예준이 이름만 계속 얘기하고 있네. 예준아 졸면 안 돼. 예준아 괜찮아? 서 있을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에 다시 한번 체감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우리는 횡파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종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할 때를 우리는 종파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거를 뭐라고? 마루, 아래로 들어간 걸 뭐? 골. 종파에서는 밀집된 곳, 소환 부근, 밀환 부근, 세환 부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대표적인 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횡파에는 전자기파, 지진파, S파, 그 다음에 물결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종파에는 음파 또는 지진파의 P파 같은 애들이 여기에 속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온 게 있는데요. 책에 안 나온 게 있는데 파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면. 보통 이제 파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줘요. 하나는 구면파, 또 하나는 평면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는데, 구면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파동을 뚱뚱뚱 물 잔잔한 호수에다가 딱딱 누나 몰래 돌을 이렇게 던져 계속 일정 간격으로 계속 던져. 그럼 누나 손을 간지럽히겠죠? 뭐 이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구면파는 뭐냐?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게 구면파예요. 구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거죠. 선생님 이거 원인데요. 이걸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밑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쫙 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의 형태를 전달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구면파라고 표현을 해주고, 평면파는 뭐냐면 똑같이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짝대기 긴 걸로 뚱뚱뚱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뚱뚱뚱. 짝대기 긴 거를 땅땅땅 두드리는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기서 짝대기로 뚱뚱뚱 두드린다라고 쳤을 때 요렇게 식으로 쭉 가는 걸 우리는 평면파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할 건 뭐냐면 파면에 따라서 구면파와 평면파로 나누는데, 내가 이 파면에서 주로 볼 거냐면 구면파는 별로 볼 거 없고 이 평면파에서 우리가 주로 볼 건데, 파면에서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요? 그럼 지금 앉아 있을래? 이따 왜 못 와요? 수학은 왔으면서.
할머니 집 어딘데? 음성. 그럼 버스 타고 네가 알아서 가면 되겠네? 수업 끝나고? 응. 응. 자,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향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냐면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평면파와 수직인 선을 그으세요. 무슨 선을 그으라고? 수직인 선을 그으세요. 평면파와 수직인 선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그 수직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뚱뚱뚱뚱뚱 두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자, 진행 방향은 무조건 평면파의 걔네들의 수직 관계로 라인을 그어놓고 그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죠? 그러면 구면파는 어떻게 될까? 얘도 요렇게. 근데 모든 곳으로 다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걔네들이 가는 방향 자체가 다 거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 관계에 있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문제에서는 요 친구로 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파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진동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진동이 생겼고 여기서도 이렇게 진동이 생겼잖아. 진동이 생겼는데 얘네들도 다 똑같이 구면파처럼 전달이 되는 거야. 구면파처럼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를 파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도 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요거 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파원이라 생각하고 파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걔네들이 만나는 지점을 하나의 파면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파원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파원으로 이렇게 여기서 파원으로 이렇게 여기서 파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라인으로 그어놓은 걸 우리는 파면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요거 이제 호이겐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됐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파면이 쭉 나왔어? 그럼 뭐다? 수직인 선을 무조건 그어라. 구면파는 주로 안 나오고 무슨 파로 주로 나올 거야? 평면파로 주로 나올 거야. 그럼 파면이 나왔어? 수직인 선을 그어. 그래서 내가 뭘 찾자? 진행 방향을 먼저 찾자. 요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파면과 파면 사이의 요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를 한파장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파면과 파면이 있어? 그거 한 칸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 값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횡파와 종파 구분해 두시고요. 구면파, 평면파는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평면파에서 의미하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을 뜻해. 그 다음에 파면과 파면이 쭉쭉쭉 나 있는 상태에서 수직인 선을 그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진행 방향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에 파동의 요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눈빛들이 아주 그냥 이제 슬슬 그냥 아우 그냥 뭐 그래요 좀 그래요 뭐 이런 눈빛들이야. 그래서 파동의 요소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파동에서 책 먼저 볼게요. 마루골.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요소에서 주로 표시할 형태가 무슨 종류? 횡파의 종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횡파에서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하재요. 오케이 알았어. 자, 횡파로 표시할 거구나. 횡파로. 오케이, 알았어. 횡파로 표시할 거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횡파로 표시할 거야. 어느 한순간을 딱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시간 지나면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데 한순간에 딱 포착을 했을 때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마루라고 하재요. 밑으로 쭉 들어갔을 때를 우린 뭐라고 하지?
골이라고 하재요. 자, 이쪽으로 갔을 땐 뭐라고 하재? 다시 마루라고 하재.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뭐라고 하재? 골이라고 하재. 계속 얘 뭐예요?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주기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운동을 한다고? 주기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주기의 뜻이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올 거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Y축이 그래프에서 뭐로 나왔느냐면 변이로 나와요. 변이. 뭐로 나온다고? 변이로 나오고요. X축에 해당되는 값이 위치로 표현이 돼 있으면 뭐로 표현되어 있으면? 위치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파장 구할 수 있고요. 진폭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이 위치의 그래프로 나왔다? 그러면 파장과 진폭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파장은 뭐냐? 1회 반복되는 거리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해 줄 거고 단위로 미터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앞으로 기호로는 Y자, 스몰 Y자 거꾸로 한 람다라고 읽을 거예요. 계속 이 기호 쓸 거기 때문에 파장, 람다, 파장, 람다 꼭 연결시켜 주세요.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라고 읽을 거예요. 람다라고 읽고 1회 반복되는 거리의 값이다 라고 나왔는데 책에는 뭐라 나왔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1회 반복됐죠? 그때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파장이라고 할 거야. 파장이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얘로 가봐.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물에다가 긴 작대기로 퉁퉁퉁 치면서 쭉 연결되고 쭉 연결되고 쭉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연결될 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간 것만 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간 부분 다시 표시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올라간 부분 뭐였어? 마루. 얘 그 다음 뭐야? 마루. 그러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가 되니까 한 파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당연히 어디에서?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뭐가 될까? 파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정한 점을 내가 찍었어. 나 여기를 점으로 찍을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그 지점으로 올 때까지 거리.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뭐가 될까요? 반파장이구나.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뭐가 될까요? 4분의 파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파장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진폭은 뭐냐?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할 거예요. 전체 폭이 아니라 전체 폭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중심에서 요 마루까지. 요게 진폭이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진폭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폭은 A라고 할 거예요.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A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람다, A, 진폭, 파장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진행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치자고.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네들을 오른쪽 방향, 이 친구를 오른쪽 방향으로 놓고서 똑같은 그림을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특정한 점 하나를 점을 딱 찍자 이거지. 여기 P점이다라고 하자고. 무슨 점이라고? P점. 그럼 P점은 앞으로 진동이 어디로 되나요? 아래로 이렇게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 Q점이다 라고 하자고. 무슨 점? Q점이다 라고 쳤을 때 Q점은 앞으로 어떻게 진동을 하나요? 위로 진동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반대로 진행을 왼쪽으로 한다 라고 치자고. 어디로 한다고?
왼쪽으로 한다라고 친다면 얘 그림을 어떻게 바꿀까? 왼쪽 방향으로 살짝 연결하고 평행 이동시켜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를 살짝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P점은 뭐 할까? 위로 올라가고요. Q점은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지. 선생님 갑자기 왜 어렵게 이런 걸 설명하나요? 라고 할 텐데 문제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더 나와. 똑같이 여기 변이야. 변이고 이쪽이 시간이다 라고 가르쳐 주자 이거지. 뭐라고 하자고? 시간이다 라고 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양이다 라고 치고 이 지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표현을 해주냐면 Q점에서의 변이 시간 그래프예요 라고 치자고. 무슨 점에서? Q점에서. 그럼 Q점에서 원래 어디 있었어? 가운데 지점에 있었죠? 가운데 지점 있었는데 Q점에서 지금 요거 이제 그림에서는 요거로 Q점을 여기라고 할게. 여기. Q점을 여기로. 그래서 진행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Q점은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고요. 진행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면 왼쪽으로 진행하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얘는 지금 무슨 점에서? Q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위치의 변화를 표현해 준 거잖아. 시간 지나니까 얘 어디로 갔어요? 아, 그럼 진행 방향이 이 그림에서 어느 쪽이 맞아요? 오른쪽. 이런 거자 문제 나온다고. 우와, 재밌겠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봐. 자, P점인지 Q점인지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Q점이라고 할게요. 자, Q점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난 지금 몰라. 됐지? 근데 난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그걸 찾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얘래. Q점에서의 시간 변이 그래프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맞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Q점은 뭐 하고 있어?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다 라고 치는 거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Q점에서 똑같이 오른쪽으로도 진행되는 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왼쪽으로 진행되는 거 그림 한번 그려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를 찾아라 라는 거지. 그럼 위로 가는 게 지금 노란색이잖아. 그럼 노란색이 어느 쪽으로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고서 아,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군요 라는 걸 가르쳐 준 거라고. 이렇게 찾는 방법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시간이 나왔잖아. 시간. 그쵸?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주기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 주기. 주기는 라지 t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주기는 뭐냐? 1회 반복되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주기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봐봐. 자, 여기에 있던 애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온 데까지 걸린 시간,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지점으로까지 올라온 데 걸린 시간, 요 시간을 우린 뭐라고 할까? 주기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제일 윗지점에서 윗지점까지, 마루에서 다시 마루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요것도 뭐라고 할까? 주기라고 하면 될 거고, 골에서 골까지 걸린 시간도 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흰색에서 진행을 오른쪽으로 한대요. 어느 쪽으로 한다고? 오른쪽으로 하는데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할 때 2초 걸렸어요 라고 나와요. 오케이? 흰색 라인에서 파란색으로 갈 때 그러면 요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그 지점이 여기로 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 그러면 그거는 주기가 여기에서 요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그게 절반이네? 그럼 주기 몇 초? 4초.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 오케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100%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이거 설명 못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주기 알겠죠? 자, 또 하나 있는데 주기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애 누구? 진동수. 자, 진동수는 1회가 아니라 1초 동안 왕복한 횟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고? 진동수. 1회 반복되는, 완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주기죠. 앞에 횟수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시간이 나왔고요. 앞에 시간이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어요? 횟수가 나왔죠. 기준은 얘는 몇 회? 1회. 얘는 기준이 몇 초? 1초. 둘 다 얘는 1초 기준으로, 얘는 1회 기준으로 시간과 횟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맞죠? 예를 들어볼게. 자, 이쪽에 예를 들어볼게. 20회를 왕복하는데 50초 걸렸어요 라고 치자고. 계산이 좀 거시기 하니까 40초 걸렸어요 라고 치자고. 그럼 주기 구하세요. 뭐 구하라고? 주기는 몇 회? 1회.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죠?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1회 왕복하는데 몇 초 걸려요? 2초 걸려요. 그러니까 주기는 2초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그럼 진동수는요? 진동수는요? 양변을 뭘로 나눌까? 40으로 나누니까 1초 왕복하는데 얼마? 2분의 1 회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되셨? 왜 이래? 됐어요? 주기가 몇 초? 2초. 진동수 얼마? 2분의 1.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주기하고 진동수 무조건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기호 좀 적어볼게요. 주기는 t라고 했고요. 진동수는 뭐라고 하느냐? 스몰 f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얘는 그냥 시간이니까 타임 해갖고 이제 딴 거고, 프리퀀시 해갖고 f라고 딴 거예요. 그럼 진동수 단위 뭐 쓰냐? 얘는 시간 쓰면 세컨드 써요. 세컨드. 얘는 단위 뭐 쓰느냐? 헤르츠 써요. 헤르츠. 뭐 쓴다고? 헤르츠. 또는요 세컨드의 마이너스 1제곱. 왜요? 역수관계 있으니까. 세컨드에 역수관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요렇게 네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안 알아두셔야 된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전에 할 게 뭐냐? 뭐예요? 거리죠. 뭐예요? 시간. 시간도 나왔고 뭐도 나왔어? 거리 나왔지. 그러면 너 뭐도 할 수 있어? 그렇지. 파동의 속력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속력 V는 어차피 시간분의 이동 거리 값이 해당되는 표현을 해줄 건데, 맞죠? 자, 파동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하니까 1회 반복되는 기준으로 그때의 거리 값과 그때의 시간 값으로 우리가 속력을 정의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 뭐니까? 주기고, 거리에 해당되는 게 뭐니까? 파장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될 거고,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역수관계 있으니까 진동수 값에다가 뭘 곱한 거? 파장을 곱한 거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호로 표현을 했을 때 V는 주기 T분의 람다요. 진동수 F 람다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맞죠? 우리 2단원에서 이거 본 거 같은데. 보원자 모형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애 친구예요. 요거 엄청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딱 수업할 때 파원하면 뭐 생각하라고? 그렇지. 요 진동수 어떤 상황에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됐죠? 그 다음에 매질했을 때 뭐 생각하라고? 파동의 속력 생각하라 그랬죠? 매질이 동일하면
아,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얘도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파장도 일정할까 안 일정할까? 일정하겠구나. 그럼 매질이 바뀌었어. 그럼 속력이 변하겠죠. 근데 진동수는 안 변해요. 대신 누가 변해요? 파장이 변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여기는 넓게 돼 있는데 경계면을 기준으로 여기는 좁게 됐어?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속력이 어떻게 변한 거야? 절었어요. 왜 절어? 왜 절어? 속력이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야. 파장이 줄어들었으니까. 파장하고 속력하고 무슨 관계 있어? 비례관계 있잖아. 얘 일정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럼 파면이 넓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속력이 빨라진 거야. 아이고야. 연결되죠?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3단원이 쉬워. 어차피 요 뒤에 부분은요 그냥 암기하면 돼.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근데 여기는 충분히 응용해서 내일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최종 킹짱이 바로 파동의 굴절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파동의 요소 해서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진폭에다가 A라고 적고 파장에다가 람다라고 적어주시고 주기에다가 라지 T 적고요. 진동수에다가 스몰 F 적고요. 선생님 지금 설명 안 한 거 위상 하나 있죠. 위상. 위상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두 파동의 위상은 같다. 서로 반대 위상이다. 같은 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진동을 어디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위상 기억해 두시고 밑에 그래프 아까 얘기한 대로 변이 위치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위치 그래프에서는 뭐뭐? 파장과 진폭을 찾을 수 있었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진동수나 주기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진폭은 찾을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 진폭이 크다, 아니 저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작다. 그것만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프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치자고. 요거 A 그래프고 요거 B 그래프다라고 쳤을 때 누가 진동수가 크죠? B가 크죠. 똑같은 시간 간격이다라고 친다면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1초 동안 왕복한 횟수가 어떻다? 많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런 것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파동의 속력에다가 별표 좀 쳐놓을게요. 자,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진행하므로 파장을 주기로 나누어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에다 별표 쳐놓을게요. 보이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 나와 있네요. 네모 쳐놓을게요.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다.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무슨 소리냐? V는 F 람다에서 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요 얘기하는 거죠.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얘가 왜 일정하다고요? 같은 매질이어서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무조건 매질하면 속력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세 가지 나왔는데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요, 줄이 어떨수록? 가늘수록, 또 어떨수록? 팽팽할수록 빨라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기타 쳐봤죠? 네. 쳐봤죠? 진짜? 한번. 기타가 뭔 줄 알죠? 네. 줄 몇 개 있어요? 여기까지 몰라요. 6개 있어요.
두꺼운 줄부터 얇은 줄까지 해서 보통 맨 위에가 우리가 이렇게 기타를 잡았다라고 쳤을 때 맨 위에가 두꺼운 줄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얇은 줄이 되거든요. 딩딩딩딩딩딩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소리가 심지어 어떻게 되나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 소리의 높낮이가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리의 속력이 어떻다?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된다고?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줄 여러분들 저기 머리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생각해 갖고 해도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더 건드려. 자, 어쨌든 개념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으니까. 줄이 어떨수록? 가늘수록 빠르다. 어떨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별표 하나 칠게요. 물결파의 속력 잘 나와요. 물의 깊이가 어떨수록? 깊을수록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얕을수록 왜 느려질까요? 물결파는요,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실제로 진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깊으면은 이 회전하는 공간 자체가 훨씬 더 넓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얕아지면 어떻게 될까? 회전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찰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 그러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속력이 느려진다. 진동수는 일정하다. 그러면 파장이 얕아질수록 좁아지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배 타봤으니까 알겠지만 낮은 곳에는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파도 치고 그 다음 파도 치고 그 다음 파도 치는 게 그 간격이 되게 짧아요. 파도 쫙 올라오잖아. 그 다음에 또 파도 올라올 거 아니야. 그 간격이 짧다고. 그럼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짧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깊은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큰 바다도 깊은 바다 가면 어떻게 될까? 큰 배도 깊은 바다 가면 동실동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배도 깊은 바다 가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크게 너울이 치기 때문에 크게. 오케이? 파장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큰 배도 이제 흔들거리는데. 그거 잘 나오고요. 소리의 속력도 볼게요. 고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민서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쌤이 횡파하고 꿈꿨니? 꿈꾸다 갑자기 이렇게 할 때 있잖아. 횡파하고 종파 표현해줬던 거 기억나죠? 입자들 사이에 서로 뭐 작용한다 그랬어? 인력 작용한다 그랬지? 인력 작용하니까 어떻게 될까? 얘가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죠? 얘도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죠? 근데 고체는 어때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옆에 있는 애에게 금방금방 전달이 되는 거야. 바로바로 전달이 된다고. 근데 액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덜 전달이 되겠지. 좀 더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 기체는 엄청 느려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리 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그 공식이 있긴 하는데 대충 그냥 공기 중에서 실온에서 공기 중에서는 한 340m/s의 속력으로 소리가 전달이 돼요. 근데 물에서는 1500m/s로 소리가 전달이 돼요. 물에서 훨씬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돌고래끼리 소리로 의사소통하잖아. 물에서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야. 예, 축하드려요. 근데 고체는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된다 이거지. 그래서 청주 지역에는 이제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샘 어렸을 때 살던 데는 바로 뒤에 이제 개울 있는데 바로 뒤에 열차 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으면 잘 안 들려.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 340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선로에다가 이렇게 길을 대고 있으면 기차가 오는 게 느껴진다고. 고체에서는 4000에서 5000m/s 정도 돼요. 1초에.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4km, 5km 멀리에서도 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지. 공기 중에서는 3초 만에 1km 있는 내에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입자 사이의 간격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공기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빨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냐면 아지랑이 같은 거. 또 저기 사막 같은 데 가면 뭐 보인다 그래? 신기루. 이런 것들이 공기의 속도 차이 때문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지랑이 뭐예요? 바닥에 막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빛의 속력이 달라진 거야. 거기가 빨라져서 어떻게 된 거야? 빛이 굴절을 해버린 거야. 굴절을 해서 걔네들이 이제 안경으로 이렇게 끼면 이렇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안경 안 낀 부분이나 낀 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달라져 보이잖아.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서진이 안경 벗으면 눈 되게 크잖아. 이렇게 클 수가 없어. 근데 안경 이렇게 끼고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지랑이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지. 되십니까? 근데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빛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진공 상태에서는 불변이다라고 보통 보는데, 공기 상태에서는 또 공기 밀집된 정도 또는 걔네들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달라집니다. 되십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 물결 발속력 제일 잘 나와요. 연결해갖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파동의 굴절을 살짝 맛보기만 갈게요. 그렇게 좋아요? 네. 자, 네. 지구에서는 항상 연결이에요. 뭐가요? 온도가요. 아니요.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온도가 거의 일정한, 진공 상태에서는 걔네들이 온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게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빛은 아무것도 없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갈 거야. 근데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지.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온도가 낮은 곳은 공기 입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밀집이 돼 있겠지. 온도가 높은 곳은 공기 입자들이 듬성듬성 이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부딪혔는데 여기서는 덜 부딪히게 되니까 속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굴절, 아지랑이나 이제 신기루 같은 현상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됐죠? 자, 파동의 굴절을 하기 전에 깊숙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제 거기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제 니네가 이제 표정이 좀 달라져요. 어우 씨, 야 재밌겠는데 막 이런 표정으로 달라지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파동의 굴절 중학교 과정 수준 정도만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가 육지예요. 육지고 여기가 예준이가 이렇게 있어요. 가발이 없는데 오늘. 됐죠? 예준이가 여기 있고요. 예준, 너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저 카리나요. 여자잖아. 네. 남자 중에 남. 너무 많은데 남자는 그래도 요 정도는 나랑 사귀어도 괜찮다. 차은우요. 차은우? 오케이. 차은우가 물에 빠졌어.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예준이 너밖에 없어. 근데 넌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 장난 아니야. 수영 선수급으로 잘해. 뭐 안전요원 자격증도 있어. 됐지? 차은우 빠졌어. 어떡할래? 구해야죠. 구해야지. 신체 접촉도 가능하잖아. 그쵸? 자, 구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빨리 갈까? 이렇게 가는 게 빨리 갈까? 이렇게 가는 게 빨리 갈까? A, B, C. 예준. C.
찌? 왜요? C. C. 왜요? C 같은데. 아, 왜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약간 응. A야? 바다에서 빠지구나. 아, 그렇네. 너 바다에서 빨라요? 아니. 약간 지금 B는 이 거리가 똑같죠? 네. 그럼 이게 최단 거리죠? B. A하고 C는 그 최단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설득됐죠. 근데 최단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차은우가 죽으면 안 되잖아. 네. 살려야죠. 네. 어떻게 해서든. 살려오면 또 차은우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근데 예준이 모습 딱 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차은우는 지금 줄랑 말랑 지금 고비를 지금 넘기는 있는 순간이야. 그쵸? 그럼 최단 거리를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최단 시간 내에 J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C, 아, A. A, A. A, A. C, B, A. A. 여기 육지인데 아, 그럼 C? 여기 바다고. 얘 지금 어디가 빨라? 육지가 빨라, 바다가 빨라? 바다. 물개네 얘. A. C? 거북이에요? 아, C. 뛰어가는 게 빠를 거 아니야. 네. 수영하는 것보다 암만 네가 수영을 잘해도 뛰는 게 더 빠르겠지. 그쵸? C. C. 그러니까 C 중에서도 이제 얘네들의 속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B는 아니다. A는 가다가 죽는다. 그럼 왜 C냐? 나 여기서 빠르니까. 그죠? 여기서 어떠니까? 암만 내가 수영을 잘해도 어떠니까? 여기보다는 느리니까. 느린 곳에는 어떻게 가자? 적게 가자. 빠른 곳에는 어떻게 가자? 좀 많이 가자. 이해 가셨어? 빛이나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목적지를 정한 곳까지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A 매질이라고 하고 여기 B 매질이라고 했을 때 매질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계선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줬을 때 빠른 곳에서는 좀 많이 가고 느린 곳에서는 좀 적게 가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자라는 게 빛의 굴절 또는 파동의 굴절하고 연결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매질의 속도 차이가 나게 되면 경계면에서 굴절,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거를 여러분들 책에는 뭐로 나왔냐면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 보시면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아스팔트하고 잔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서 1초에 10m씩 간다라고 치자고 자동차가 됐죠? 근데 잔디로 들어가자마자 1초에 1m씩 간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지금 경사로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경계면에서. 오른쪽 바퀴 같은 경우는 잔디 딱 들어갔죠. 근데 왼쪽 바퀴는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왼쪽 바퀴는 10m씩 1초에 10m씩 가는데 오른쪽 바퀴는 1초에 몇 미터밖에 안 가? 1초밖에 안 가니까 얘가 뭐 하는 거야? 꺾여버리게 되는 거야. 경로 자체가. 단 예준이가 여기 있다면요. 이게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맞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행 방향 자체가 경계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돼 있으면 수직인 상태로 진행이 될 때는 굴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경계면하고 진행 방향 자체가 수직인 상황이다. 경계면하고 진행 방향이 수직인 상황이다. 그러면 꺾이는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행 방향과 경계면 자체가 무슨 관계? 수직이 안 하고 약간이라도 비틀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무조건 꺾이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다가 쌤은 이렇게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을 거야. 뭘 그을 거라고?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뭐라고 할 거냐? 법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법선. 됐죠? 자, 법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각을 측정을 할 때 연결을 해줄 거니까 법선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그 법선과 들어가고 나왔을 때에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들어갔다 입사, 그때 각이 생겼어 입사각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나왔어, 굴절을 했어, 꺾여서 생긴 각도야 굴절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죠? 지금 이렇게 그림 보면 법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들어간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놔. 요거를 이렇게 돌려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사각이나 굴절각을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뭐를 생각해 줘야 돼? 법선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과 굴절각이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 갔죠? 왜 굴절이 생긴지는 이해 가죠? 네. 뭐 차이가 나서? 속도 차이가 나서, 속력 차이가 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빛의 이제 굴절 또는 파동의 굴절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또 전반사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어려운 문제는 굴절과 전반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